팀장님이 일잘러로 유명한데 그 네. 일잘러는 면접 때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네. 그리고 주류 영업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남성도 쉽지 않은데 여성으로서 팀장까지 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아름다운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일잘러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분이 한번 떠오를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칠성음료 주류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꽃비 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싸 담당자 구독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 연차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지금 15년 차입니다. 15년 동안 네. 주류 영업만 쭉 하신 거예요? 네네네. 제가 회사 입사를 이제 지금 회사에 전신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제 매각되면서 회사 명은 바뀌었지만 이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대단해요. 네네. 요즘에 5년 단위로 이직을 하기 바쁜데. 저도 사실은 신입사원 때 사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독하신 분들이면 한 회사를 10년씩 다닐까 싶었는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15년 차고 가장 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독한 분이십니다. 네네. 독한 분이신데 네네네. 대한민국 대표 일잘러로 네, 이미 브랜딩이 되어 계신데 네네네. 일을 잘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일잘러의 정의는 네. 문제가 생기다 손 치더라도 문제가 생긴 거를 잘 처리해 가고서 원하는 수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일잘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려면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관 부서들하고도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상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는지 뭘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본인 스스로가 목표한 지점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하나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기대 수준보다 이상의 결과물을 네. 가까우는 거. 이게 일잘러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과가 좀 나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성과를 내는 거는 네.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엔 대부분이 취업 준비생이시고 사회 초년생도 있으실 것 네네네. 같은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잘한 거는 크게 말하고 못한 부분도 보고는 하되 개선 방안까지도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저의 철칙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잘못 흘렀어도 상사에게 보고 드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본인이 잘한 부분은 팩트에 기반해서 말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성과보다 더 잘 만들었습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프로 일잘러를 브랜딩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어요. 그러면 나도 매번 성과 내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하지만 잘한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못한 것도 거짓말하지 않고 얘기를 한다. 네네네. 되게 좋은 관점이에요. 이건 좀 이따 한번 더 알아보도록 네네네. 하겠고요. 자, 팀장님 취업 준비할 때 어떠셨어요? 취업 준비할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앞밖에서 다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술 없이 하루가 잠드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잊기 위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했지만 저녁에는 항상 처음처럼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입사 지원서 아니에요? 네네네. 진짜로요? 네네. 그럼 원래 직무 선정할 때 나는 영업을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은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뭐 수학 분석도 해보고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좀 해봤을 때 네네. 저는 지금 우리 제이콥님께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라서 이제 조금 정적으로 앉아있는 활동은 스스로 좀 맞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가지고 있는 마인드인데 마케터가 되든 뭐 기획자가 되든 제대로 된 그 방안 도출하려면 영업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영업 직무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네. 요즘 친구들이 영업을 뭐 선호하는 직무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후순위로 갔는데 네, 나는 네, 무엇을 하든지 일단 영업을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적성에도 잘 맞고. 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대학교 때 혹은 저는 사실은 우리 네. 취준생 분들께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도 되나 싶은 게 대학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었는데 아니요. 중요한 부분은요, 제이콥님. 대학 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대학 외에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정말 나비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가서 다 도움이 되고 뭐 저를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남들이 못 해본 경험을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긴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이런 활동들이 재밌어가지고 대외 활동도 좀 많이 하셨나요? 대외 활동들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대외 활동 중심으로 네, 하셨고 네. 이제 술 처음처럼 많이 드셨고. 네네네. 근데 또 사실 술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적지 않게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도 분명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영업이라는 카테고리는 딱 정했잖아요. 네. 직무는 정했는데 산업군도 네. 사실 딱 주류를 해야지 생각은 하시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주를 선택한 이유가 네네. 궁금하신 거죠. 네. 당시 제가 이제 입사 지원을 했던 그룹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계열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망설임 없이 주류를 선택했었던 이유는 제가 정말로 술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었거든요. 오. 왜냐면은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내내 생각했던 게 아니 내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는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우리 학교는 말이 안 된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회사는 나한테 돈을 지불하는 곳인데 얼마나 날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재밌게 하고 모티베이션이 되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술을 원체 좋아하니까 술회사에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은 덜 힘들고 제가 지속적으로 좀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망설임 없이 주류를 지원했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네. 덕업일치를 이루고 있네요. 네네네, 덕업일치죠. 그리고 또 이제 얄팍한 생각이 네. 술회사 들어가면 제가 돈 내고 술 먹을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상첨화죠. 회사가 돈도 주고 술도 사주는데 이렇게 좋은 덕업일치가 없었죠, 저한테는. 너무 잘 선택하셨네요. 네네네.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으셨고 면접은 어떻게 좀 답변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지원했던 그룹 같은 경우는 3차 면접까지 있었는데 수학 면접 같은 스타일의 면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면접관님이 계시고 대답할 바로 끝날 시간 없이 계속 질문하시는 이제 거짓말을 걸어내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기도 하겠지만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사실은 그 질문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근래의 책은 뭐였습니까? 근데 제가 술 마시느라고 책을 안 읽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근데 말은 예쁘게 했죠. 똑같은 사실도 네네. 제가 요새 처음처럼 먹고 힘내느라고 근래 독서를 많이 못했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선 이런 책이 감명 깊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근래의 책을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내가 얼마나 다독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 이런 걸 알고 싶으셨을 텐데 근래에 읽은 책이 없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뭔가 포장을 좀 예쁘게 했던 거죠. 계속해서 면접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네네. 혹시 팀장님 취업 준비할 때 네. 1분 자기소개 했던 거 기억나요? 저한테 준비는 했었는데 시키진 않으셨는데 네. 지금 면접 트렌드하고 좀 다르게 그 당시에는 뭐 제가 기억나는 게 페이스, FACE 해가지고 F로 시작하는 단어, 뭐 A로 시작하는 단어,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여서 페이스 막 이런 거 외치고 좋은 문구들 있잖아요. 저에게는 뭐 해야 된다는 사명감, 할 수 있다는 의지, 뭐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 붙여서 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오글거려가지고. 예, 10년 전 트렌드는 그랬죠. 15년 전 트렌드입니다. 15년 전 트렌드. 그래서 못했고 네. 자, 요즘에 봤을 때 네. 1분 자기소개는 많이들 하긴 하잖아요. 네네네. 자기소개할 때 어떤 자기소개가 조금 잘 들리시던가요? 보통 잘할 수 있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을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하루에 한 10몇 명 되는 지원자분들을 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소개보다는 뭔가 엣지 있게 기억에 남는 말, 저는 예를 들면 돌입니다. 뭐 우직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비유를 한 것들이 오히려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꼭 너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걸 하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저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돌이라는 게 사실 좋은 뜻으로 표현되진 않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좋죠. 네네네. 저 육고비는 돌입니다 했을 때는 일단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친구 재밌네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각인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각인이 되는 거. 네.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인 거 가면 안 돼요. 극단적인 거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친한 오빠가 SK 면접을 가서 거기 질문이 이거였대요. 김정환 씨는 본인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십니까? 근데 너무 당황해서 빵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관심을 끄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을 잘 풀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아직 보여드린 게 없어서 영원이지만 앞으로 많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를 그 다음을 잘 못 푸시니까 진짜 빵원이 돼서 거기 못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빵원이구나. 진짜 빵원이네. 진짜 빵원이네. 거짓말은 안 하네. 이 친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 현대로 가시긴 했는데 SK는 못 가셨던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너무 무리하신 걸 시도하셨다가는 마무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평상시에 좀 생각을 해두셨다가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인상 깊게 무언가를 그래도 차별화해서 딱 얘기를 하지만 네, 네, 뒤에 네. 근거가 좀 있어야 네, 된다. 네, 네. 그 흐지부지 되면 큰일 난다. 네, 빵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 네. 이 친구는 정말 탐나더라. 네. 이 친구는 정말 괜찮더라 했었던 네. 면접자가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제품이 나아갈 방향과 소비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 애용하시는지 여쭤보고 그 제품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지원자분께서 실제로 그 왜 CVS 편의점에서 본인이 거기서 스스로 주류 냉장고 앞에 서서 어떤 수를 많이 가져가시는지 왜 가져가시는지 이제 소비자 조사까지 해와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본인이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스스로 또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자료가 모수가 작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렇게까지 면접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저 친구가 진짜 우리 회사에 진심이구나 이런 부분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열정밖에 없죠, 우리 신입 지원자들은. 네. 저희가 원하는 것도 사실은 뭐 면접에서 말 잘하는 친구를 솎아내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진심으로 우리 회사를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를 뽑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면접관의 입장에서 네. 나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물어본다. 즉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힘들었던 경험을 항상 여쭤보는 것 같아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이겨나갔고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회사에 들어와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에 부딪힐 수 있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친구인가 아닌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처음처럼이나 클라우드가 소비자분들한테 판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보신 게 있는지, 관심 깊게 보신 게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판촉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는지 여쭤보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지원하실 때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판촉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셨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좋았고 재밌었고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을 관심 깊게 보셨는지 물어보면은 회사에 대한 애정도를 조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꼭 질문합니다. 역시 직무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산업군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쪽을 보려면 열정적으로 본인이 찾아다녀야죠.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면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취업준비생 분들이 지금 많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구독자분들 중에. 근데 사실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지치지 않고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본인을 사랑하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다른 이제 면접관 분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이려고 할 때 본인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뽑아주신다고 하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약간 취업 준비하시면서 자존감도 낮아져 있고 자존심도 좀 상하신 분들은 벌써 이렇게 그늘 같은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감 있게 본인을 사랑하면서 취업 준비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네. 느껴지시겠어요. 정말 긴장해서 절실해서 좀 긴장하신 거하고 벌써 본인이 말씀하실 때 말끝을 흐려버리시고 말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리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실수하신 부분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시다가 딱 중도에 포기해버리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도 사실은 난관에 봉착하셨을 때 뭔가 극복할 힘을 엄청 가지고 계시진 않구나라는 사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뭐가 부족하셔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드시는 게 못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안 좋고 지금 그룹들도 상황이 안 좋고 뭐 다 같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지금 원하시는 게 달성이 안 됐다라고 해서 그 원인을 본인한테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정 부분은 물론 본인한테도 기인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보다는 그 적당한 남 탓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거든요. 본인의. 그래서 적당한 남 탓. 괜찮네. 100% 남 탓만 하면 안 되고요. 적당한 남 탓을 해서 본인의 멘탈을 좀 케어하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다. 근데 중요한 건 적당히. 여러분들 적당히. 자, 지금까지 이제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우리 일잘러를 모셨으니까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류 영업이에요. 주류 영업이 저는 텍스트로만 배웠어요. 대략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가요? 일단 제 직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자면